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9월 14일 토요일 저녁 밤입니다. 오늘 9월 14일 토요일이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숨가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인천공항에서는 조국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를 검찰이 체포하여 지금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계속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마침 오늘 9월 14일 조국 씨는, 조국 장관은 부산에 있는 한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 묘소는 2016년 5월경에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김홍영 검사의 묘소였습니다. 조국 장관과는 아마 대학교 후배고 그다음에 제자였던 모양입니다. 대학교 법대 교수였으니까. 근데 김홍영 검사가 예전에 보니까 이제 검찰에서 그 상사들한테 욕설을 먹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아마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찾은 자리에서 조국 장관은 검찰의 조직 문화를 바꾸겠다 라고 하면서 또 현직 그다음에 모 지검장을 갖다 겨냥해서도 야릇한 말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취재 나갔던 기자들이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체포 소식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묻고 의견을 물으니까 묵묵부답 하는 자리에서 오늘은 고인을 참배하는 자리니까, 묘소를 참배하는 자리니까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다. 마치 어디서 듣던 이야기네요. 예전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골치 아픈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기내에서 아르헨티나에서 뉴질랜드 갈 때였을 겁니다. 수행 기자들이 이것저것 물으면서 국내 문제 물으니까 오늘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자, 그런 가운데 또 오늘 SNS상에서는 그러니까 현 장관이 과거 교수 시절에 하도 수많은 SNS, 그것 하면 내로남불식, 그야말로 유체 이탈 헌법식으로 하도 그때 이 사람 저 사람을 씹어 놓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야말로 이 SNS를 찾는 이 누리꾼들에게는 이게 무슨 보고 같아요. 잘만 찾으면 그야말로 현재 조국 장관과 과거의 조국 교수가 그야말로 완전히 딴 사람, 지킬 박사와 하이드, 아수라 백작 같은 그야말로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것을 갖다가 찾는데 우리 누리꾼들이 굉장히 재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마침 저희가 앞에 처음에 모두의 타이틀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있군요. 그게 이제 보니까 조국 교수죠. 조국 교수가 2017년 3월 1일 그 당시 자기의 이제 트위터에 올렸던 내용은, 아무리 늦어도 박근혜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3월 1일이면 3월 10일에 그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된 게 3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결정되기 한 9일 전에 쓴 거군요. 아무리 늦어도 박근혜는 작년 11월 검찰 공소장에 자신이 피의자로 명기되었을 때 퇴진했어야 했다. 현직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피의자로 확정되는 사상 유례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미 우리 이제 9월 9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군요. 9월 9일이면 그때 조국 씨가 법무장관으로 임명되던 그날입니다. 그날 보면은 9월 9일 도하 언론에서는 코링크 관계자를, 검찰이 코링크 프라이빗 관계자를 갖다가 참고인 진술 조사를 받으며 조국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 보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또한 어떻게 피의자를 갖다가, 피의자 조국을 어떻게 법무장관에 임명할 수 있느냐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갖다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했죠. 자, 그러면 왜 그러니까 조국 씨 말대로 하면 지금 검찰의 공소장, 물론 지금 검찰의 공소장, 그 당시 검찰의 공소장 아마 최순실이 하던 검찰의 공소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 공소장을 갖다 쓰지는 않았죠. 아직 기소를 안 했으니까, 아직 수사 중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런 논리대로 한다면, 조국 장관의 논리대로 한다면
아마 뭐 코링크 관계자가 됐던 누가 됐던 간에 거기에 아마 조국 장관의 이름을 피의자로 적시하는 순간 조국 장관은 사퇴를 해야 합니다. 왜?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현직 대통령도 피의자로 명기되었을 때 퇴진했어야 했다 라고 조국 교수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것을 쓰기 한 넉 달 전인 2016년 11월 27일, 그러니까 11월 27일이면 대략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최순실 게이트가 이제 시작된 이후에 한 달쯤 됐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광화문에서 뭐 촛불 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을 때죠, 매주. 그 무렵에 조국 교수가 쓴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의자 박근혜가 왜 저리 요주부동으로 사퇴를 거부하며 뭘 하려 하는지 묻는 분이 있다. 증거인멸이다. 임기 채우는 것 여부와 무관하게 직 종료 후 기소는 명약 관하하다. 현재 청와대 안에 있는 각종 증거를 인멸하는 중이라고 보면 된다. 이게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가 2016년 11월 27일 날 자신의 SNS 트위터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금 피의자, 현재는 사실상 피의자죠. 피의자 조국이 왜 저리 요주부동으로 사퇴를 거부하며 무엇을 하려 하는가? 증거인멸이다. 임기를 채우는 것 여부와 무관하게 직 종료 후 기소는 명약 관하하다. 현재 법무부 안에서는 각종 증거인멸을 하는 중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읽어도 되겠습니까? 조국 교수님. 안 그래도 황태순 TV에서 한번 달아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보면 조국 법무장관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바로 취임하는 당일이었습니다. 취임하는 9월 9일 그 당일날 했던 게 뭐죠? 기억하시죠?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 라인에서 배제하려는 그런 음모가 있었습니다. 김호수 법무차관하고 현재죠.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이 나서갖고 자기의 카운터 파트너인 대검 차장과 대검의 이제 반부패 부장, 대검 부장이죠. 대검 부장 검사장입니다. 한테 연락해서 자, 뭐 이러저러한 예를 들면서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거예요. 그게 의견 개진입니까?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아마 지금 조국 교수가 얘기했던 아마 증거인멸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침 말이 난 김에 오늘 조국 법무장관은 부산까지 내려가서 김홍영 전 검사,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참배하면서 검찰 조직 문화를 갖다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 딴에는 그야말로 자기가 이야기하는 법무개혁과 다음에 검찰개혁을 법무혁신과 검찰개혁을 갖다가 가일층 진짜 용진하여 해결하겠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김홍영 검사 묘소를 참배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왜 변창훈 전 고검검사가 생각이 날까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2017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문재인 정부 출범한 한 6개월 되었을 때입니다만 6, 7개월 되었을 때 그때 국정원 댓글 조사한다고 과거에 국정원 법률보좌관이었던 변창훈 고검검사 이 양반은 아마 공안 쪽에서는 굉장히 유능하고 장래가 촉망되던 에이스 검사 중에 에이스 검사고 제가 찾아보니 1969년생이더군요. 1969년생이니까 지금 살아있다면은 올해가 50대입니다. 변창훈 고검검사는 마침 보니까 윤석열 현 검찰총장과 사법고시 동기이기도 합니다. 이 양반이 2017년 11월 6일인가요? 국정원 그 댓글을 조사한다고 얼마나 검찰이 고강도 압박을 가했으면은 변호사 사무실의 4층에서 뛰어내려서 극단적 선택을 했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 일주일 전에는 같이 그 변창훈 검사와 함께 일하던 국정원에서 일하던 정모 변호사도 11월 초에 1일인가요?
극단적 선택을 해서 세상을 버렸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른바 댓글 조사다 뭐다 적폐청산하는 그 수사를 총괄지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조국 민정수석 아닙니까? 조국 민정수석 아니던가요? 그 조국 민정수석이 그런 식으로 이른바 칼바람 피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뭐 그때 이재수 뭐 장군 이야기도 다 함께 한 통속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렇게 일을 벌려놓고 이제 와서 검찰 조직 문화를 갖다가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김홍영 검사 묘세를 참배하는 모습 보면서 사실 조국 법무장관은 오히려 김홍영 검사 묘세를 찾기에 앞서서 변창훈 고공검사 묘세를 찾는 것이 인간적 도리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2019년 9월 14일 토요일 저녁 밤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어쨌든 간에 법무부 장관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쥐고 한쪽에 어떻게 보면 양손에 칼을 쥔 상태에서 또 상대방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이 강하게 나름대로 저항선을 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뒤에는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그야말로 강력한 뒷배가 조국의 힘의 원천이 되고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죠. 진보 좌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그야말로 예전에 SNS를 통해서 파직하라 하고 대들고 있고 또 보수 우파에서는 아무래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특검 시절에 특검의 수사팀장으로서 그 박근혜 대통령을 코너로 몰았던 그런 어떤 은연이 있을 겁니다. 아직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막강합니다. 또 법무장관,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법무장관 막강합니다. 인사권을 쥐고 있고 예산권을 쥐고 있고 또 검찰 내부에서도 언젠가는 지금 마지막 검찰총장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검찰총장 흔한 얘기로 좀 배신 땡기면서 또 조국과 문재인 이 정부에 어떻게 보면 귀순하려는 글로 몸을 돌리려는 그런 검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2019년 한가위 추석 명절을 맞아서 무거운 주제로 참 말씀드립니다만은 과연 그 결말이 어떻게 갈지 이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운명과도 직결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